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선 후기의 역사 관련된 내용을, 역사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역사책 관련돼서 이제 동국지이지, 그 다음에 동사 강목 있죠. 예, 동사 강목. 그런 것도 이제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아방 강역구나.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먼저 이제 17세기 사설 볼게요. 자, 17세기 때 이제 사서는 당세에 따라 독자적 인식 체계가 보인다. 그래서 크게 이제 노동계 사서하고 남인계 사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네,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벌운동을 옹호하는 그런 고취시키는 사서들로 이제 있는 반면에 이에 반해서 이제 영남 남인계, 근기 남인계로 구성된 남인들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여기에서 또 이제 남인들이 크게 두 개로 나눠요. 근기 남인 계통과 영남 남인 계통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근기 남인 같은 경우에는 북방계의 역사를 되게 강조해요. 그리고 이제 단군 조선, 고구려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이죠. 얘들. 자, 영남 남인 같은 경우에는 남방계 역사를 강조하죠. 그 다음에 근기 남인과 달리 기자 조선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양날을 거친 이후에 국토의 재개발과 연관되어 역사지리학적 관심이 깊어졌다. 네. 자, 역사지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보통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특히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리적인 어떤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의 지리적 관념하고 고대의 지리적 관념이 좀 달라. 뭐 예를 들어 갖고 폐순한 말도 그렇고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단군의 역사인식이 재부각됐고 그리고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사작흉이 바탕 기존의 책을 요약한 다시 재정리한 그런 책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당시에는 대의명분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대의명분을 강조하기 제일 좋은 역사 소설체가 강목책이죠. 그래서 성리학적인 어떤 요소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기 때문에 대의명분을 강목책이 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목책 하면 동사 강목만 생각하는데 그 전에 강목책 사들이 좀 있었어요. 뭐 여사제강이라든지 예, 시천여사라든지 그때 여나 연이나 이런 말 들어가면 고려사를 정리한 거예요. 고려사를 그다음에 동국토군강 제강 이런 것들이 다 강목책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동사 참여가 있어. 네, 동사 참여는 오운이 쓴 거야. 오운. 자, 이 남인의 오운은 내란 중에 목사 신부가 의병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서 역대 애국 명장의 위주로 서술은 열정 중심의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 이후에 유교문화의 정통을 자각하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려고 했다. 자, 그리고 지휘지를 첨가해서 강역과 국세에 대한 관심을 표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요 채는 기전체 사세요. 동삼천연은. 그래서 이제 구강 B라든지 구강이나 B, 그다음에 열전, 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고사를 이제 서술했는데 주로 이제 기자조선하고 신라 중심이었다.
앞에서 이제 이렇게 부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죠. 요 사람은 영남 남인 쪽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강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국지지 잠깐 설명을 하기 전에 동사 보유라는 책도 있어요. 자, 동사 보유는 조정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북인 계통의 이제 역사서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제 오운의 역사 의식을 비판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썼어요. 기전체 사서고요. 그래서 뭐 세가, 열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자, 그리고 이제 상고사를 서술했는데 상고사를 서술할 때 좀 특징이 뭐냐면 앞에 이제 이 책이 그 앞에 있었던 동사 참여를 비판을 하면서 서술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보고역, 초점을 맞춰. 그래서 이제 뭐 부여나 발해사 뭐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을 가졌어요. 예. 자, 그래서 좀 약간 다른 성격의 사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동국지리를 보죠. 동국지리는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음, 그 인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 실제 이제 역사 지리학적 서술 루시였다. 그러니까 지리학적 관념을 통해서 역사를 접근한 거죠. 보통 그 지리학적 관점이 아니라 좀 이제 어떤 자신의 어떤 성리학적 관점이나 사학적 관점에 따라서 이제 역사를 접근했는데 요건 특이하게 지리학적 관점을 통해서 역사를 접근했다라는 게 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나라 고대사를 체계시켰다. 그래서 이제 한강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을 이원화시켰고 유교적 명분이 아니라 지리적 관점에 따라 체계시켰다. 예. 여기에 좀 눈여볼 게 이제 한강을 경계로 해서 남쪽과 북쪽을 경계를 해갖고 이제 했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이 남쪽 그 역사의식은 신라 쪽 역사의식과 북쪽은 이제 고구려 계통의 역사의식이죠. 예. 요건 뒤에 이제 정형의 아방강역도에도 영향을 미쳐요. 역사의식 인식은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나 강역, 종족, 그 다음에 형세를 고증하여 고구려 등 북방계 선진을 북방계로 선진을 인식했다. 여기에서 이제 북방계로 더 중요시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건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을 볼 수 있어요. 당색을 볼 수 있죠. 어떤 계통이요? 북인 계통이죠. 북인 계통. 자, 북인 계통은 대부분 서경덕 계통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이건 그 북방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북방계. 특히 이제 이 북인들은 남인들과 또 친해졌어. 예. 그래서 이제 남인들하고 또 연결되거든요. 남인들도 이 근기남인들이죠. 근기남인들도 이런 고구려 중심의 어떤 북방계 역사를 이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북인들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몰락을 하죠. 인조 반정 이후에. 그래서 이제 북인들이 남인들과 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 남인들 쪽으로 붙게 돼요. 그래서 금기 남인들이 이제 후에 상당수가 북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예, 이런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그 삼조선설 비판하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조선설이라는 것은 이제 고려 후기 때부터 형성됐던 것죠. 인식이죠. 당군조선, 기자조선, 리만조선 이런 제3조선설을 비판했다. 그리고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연결한 이원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이제 어디를 관계로 앞에서 얘기한 한강을 관계로 이제 보는 거고 그 중에 북부 지역을 더 선진적으로 봤죠. 자, 이런 인식들은 후에 18세기 때, 19세기 때 시작자들의 역사 인식에 영향을 줬다. 그리고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온 게 사만관인데 사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는 알기 많은 백제고 변화는 가야고 진화는 신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지금의 비슷한 사만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확한 위치와 명칭을 비정을 했다. 오늘날 사망관하고 똑같죠. 근데 이제 예전의 사망관은 좀 달랐어요. 이게 자 예전의 사망관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예전에 기출 예문에도 자주 좀 언급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는데 자 여기 눈여볼 거는 진화는 다 똑같아. 신라야. 아마 이제 진안 같은 경우에는 사서가 많고 역사서 기록이 많기 때문에 신라라는 걸 다 동일하게 인식을 했는데 뭐가 좀 다르냐? 번안과 마안의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동국지지 이전까지는 그 마안이나 변안을 가야를 배제한 채 인식했어요. 보통 사만 같은 고구려를 인식하지 않잖아요. 근데 고구려를 끼워놓고 인식했어. 고구려는 제외시키는데 최치원 같은 사람은 마안을 고구려라고 인식했고요. 그 다음에 변환을 백제라고 인식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치원의 인식 자체가 통일신라 시대 때 사만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려 후기 때, 고려 후기 한다. 통일신라 때 사만일통론 같은 거 있었죠. 자, 이 사만일통론 같은 그 인식들이 요걸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요때 사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냐면 변환이었던 가야를 제거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인식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건근인데 건근은 이제 조선 시대 때, 조선 초기 때 삶이죠.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제 거꾸로 인식했어요. 마는 백제, 그 다음에 변화는 고구려 이렇게 인식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동국지 와서야 만이 이제 뭐냐면 백제, 변환이 가야, 진한 신라 이렇게 제대로 인식을 한 거야. 지금 현대 입장에서. 자, 그래서 요 사망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요. 08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국적 역사서를 이용해 고증을 했는데 평양 지역에서 은나라식의 정전 유적지를 입증할 수 있다는 등 기자조선을 존중하는 중화의식적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북방계 역사의식을 강조는 했겠지만 아직까지는 약간 이제 중국적인 어떤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예, 사대적 요소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한계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여산제강이야. 자, 여기 여산제강에서 여라든지 그 다음에 려라든지 두음법칙이 정했죠. 고려할 때 여, 이게 여라고 있죠. 이게 두음법칙이 적용돼서 여나 여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고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조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여기 보면 여상제강은 서인계통의 유계라는 사람이 있어.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노론 쪽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 노론에서 이제 추앙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 사람은 주제 강목국에 입각해서 썼다. 그래서 이제 명분이나 의리에 갖춰서 맞는 국정 영역과 인물 출처를 수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서인계 유기는 여성제강에서 삼국사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고조사는 서술이 잘못됐다 하면서 고려 태조 즉위 이후부터 끊어서 연대숙으로 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연대숙 책을 만들어도 편년체 사서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목책 사서예요. 예. 그래서 이게 좀 특징이 있어. 이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존적인 소중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소중한 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명청 교체이기 때문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명청 교체기 때 이제 그 중국의 정통이 우리한테 건너왔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조선중화주의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공국기년을 중국 기년보다도 우위에 두는 등 나름대로 소중화 의식을 반영했다는 거. 예전에는 중국 기년을 이제 더 우위에 뒀죠. 근데
그 여기서는 본국 기년을 우위에 뒀어. 예, 본국 기년을. 그래갖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기년 그 연대순에 따라서 중국 기년을 뭐냐면 보다 더 우위에 뒀다. 우리나라 연대순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제 이때는 중국이 청나라기 때문에 청나라는 만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년을 이제 뭐냐면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옹종 몇 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선조 몇 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인 우위의 전국의 존주 북벌론을 합리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북벌론 관련돼서 이제 했기 때문에 되게 서인 노동 계통의 이제 사서의 특징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벌 운동을 옹호하는 방향이거든요.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존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존주론이라는 것은 이제 그 17세기 때는 어떤 의미를 썼냐면 이거는 주나라를 존중하자는 뜻이거든요. 예. 종황양의를 바탕으로 주나라를 이제 존중하자는 건데 주나라 이미 이제 망했죠. 그러니까 이때 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해석했냐면 명을 해석하면 돼요. 예. 명나라가 그 당시 그 존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나라 망해도 명나라를 뭐냐면 받들어 모시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중화의 상징인 명나라를 받들어 모시자는 식으로 존주를 해석했는데 이게 이제 18세기 들어가면 좀 약간 의미가 달라져요. 존주의 주를 어, 명나라 해석되지 않고 주로 이제 보편적인 주로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중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국가나 민족에 상관없이 받들어 모셔야 된다. 뭐 이런 의미도 이제 해석됐기 때문에 이때 존주의 의미는 명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어, 청나라 같은 이제 뭐냐면 선진 문물을 갖고 있는 나라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북벌론을 합리화시키지만 이때 존주론은 18세기 때 존주론은 북벌론을 합리화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북벌론과 반대는 북학론을 계승했다. 북학론을 이제 합리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존주에서 주를 누구 볼 것이냐 가지고 17세기 인식과 18세기 인식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찬 역사를 볼게요. 시찬 역사도 여기 보시면 여자가 들었기 때문에 고려사를 정리한 거죠. 자, 요거는 영남 남인 계통의 이제 그 사람이었던 홍영화가 이제 그 조사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을 보면 되게 저지를 강조해. 대의명분. 되게 영남 남인 쪽은 되게 이제 어떤 저지를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남인들이 그 당시 이제 좀 약간 권력층에서 밀려났잖아요. 그래서 권력에 대항한 제야 남인계의 입장을 성리학적 입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중화주의, 소중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천 여사의 특징은 한백견의 역사 인식을 이제 수용해서 삼조선설을 부정하고요. 그리고 한백견의 삼한설을 수용했다. 그리고 삼한정통론을 이제 그 사용했는데 삼한정통론은 기자조서, 만, 신라 이렇게 정통이 이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정통론 개념은 후에 이제 그 동사강목에 의해서 이제 이익이나 안정복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좀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도 이런 정통론 개념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런 게 여기에서 이제 그 정통론 개념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기자조선은 있는데 여기 뭐가 빠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만조선이 빠졌죠. 그럼 위만조선 역사적 시절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라 이건 역사적 시절 인정해요. 위만조선은. 근데 이만조선은 기자조선을 찬탈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정통을 제외시키고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이 사만으로 넘어갔잖아. 사만의 대표적인 나라가 뭐죠? 만이죠. 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영남남이 출신이기 때문에 영남남이 출신들은 계통이 뭐예요? 신라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신라로 넘어가죠. 예, 이렇게. 그 뒤에 이제 그 안정복의 삼한정통론은 좀 달라요. 안정복의 삼한정통론은 신라를
나 고구려 백제를 무통으로 봤죠. 예. 그러다가 이제 통일신라가 이제 정통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신라를 정통 왔다. 처음부터. 그래갖고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다음 동사를 보죠. 자, 동사는 허목의 동사도 있고 이종의 동사도 있거든요. 두 개가 있어요. 자, 이때 동사의 의미는 중국의 입장을 때 우리나라 동자잖아요. 동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이제 고대사를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저술을 한 건데 여기가 이제 허목이라는 사람이 있어. 허목. 허목은 기호남인 출신이야. 네. 기호남. 그러니까 기호남은 금기남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금기남이 출신이니까 당연히 신라보다는 고구려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허목이라는 사람이. 그에 이제 뒤에 있는 그 이동의 동사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동의 동사가 좀 더 유명해요. 거기가 이제 이것도 비슷해. 고구려의 어떤 을 중시 여겼어요. 예.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자, 동사는 단군 시대부터 해서 삼국 시대까지 상고사와 고대사를 정리하고 기절제 형식으로 고대사를 이론적으로 이제 파악했죠. 북방계통과 남방계통으로 이렇게 그냥 세력과 유교를 동시에 존중해서 대국을 세가 부수적인 국가를 열전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제 정통적이고 기층적이고 자주적인 면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신시, 항공에서 역사 출발을 파악하고 그 시대의 동의 문화를 이상적인 순박한 문화로 봤다는 거. 그리고 모든 시조 선화를 하늘과 연결되는 실제 역사를 인정했고 신화적인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유교적인 어떤 역사 인식하고 좀 달라요. 예. 뭐 모징불신, 개혁 불언 난신 뭐 이런 거하고 이제 좀 거리가 멀었고요. 지리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 그런 걸 강조했다는 점과 중국 정통과 다른 절이 문화를 지닌 자주적인 소중화 의식을 강조했다. 이 소중화 의식이 나. 그래서 대개 보면 17세기 사서들은 뭐 남인이든 노론이든 이게 이제 그 당파 색깔이 강하긴 하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성격이 있어. 소중화 의식. 예를 들면 조선중화주의라고 하죠. 우리가 작은 중화다. 그리고 중화가 우리한테 왔다. 중화의 정통이. 이런 것들이 명말 교체기 때 이제 상황에서 이제 나왔던 인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 노론이나 남인 등 당파에 상관없이 다 들어가 있어. 이런 개념이 이제 18세기까지 쭉 가요. 그래서 이제 안정복의 이제 그 사만정통도 조선중화주의, 소중화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조선적 절이 문화를 똑같은 유교여도 풍토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부터 뭐냐면 성리학과 유교를 받아들였지만 중국의 성리학과 유교는 우리 거와 다르다. 우리 나름대로 뭐냐면 그 우리식의 어떤 그 성리학과 유교에 있다. 우리는 대의명분을 되게 강조한다. 의지를 강조한다. 이런 것들 이제 강조하고 있죠. 자, 이런 도교적 민간신앙적 요소를 받아들여 민족 자주적이고 측면이 강한 역사인식은 후이 송학파의 남인계 신학자, 근대 민족주의 역사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 출신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후남인, 금기남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익이나 정영이나 안정복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8세기 때 넘어가죠. 18세기. 자, 18세기의 이제 역사서를 보면 성격을 보면 신학적 역사 의식이 형성됐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적 역사 의식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중농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자 성리학적인 어떤 모습을 비판하고 물론 이제 비판적 모습을 볼다 해도 주자 성리학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 비판했다는 거야.
비판적 수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는 눈에 띄고 있는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소농과 남인계 위주의 역사서예요. 그러면 노동계통의 역사서 없냐? 있긴 있는데 너무 당론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파적인 성격이 너무 반영됐기 때문에 사학사적인 의미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어.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사만정통령이 형성됐다. 그래서 중국의 정통이 우리의 정통을 넘어왔다. 라는 사만정통인데 정통론이 이 시작에서 정통론 자체는 이미 17세기 때부터 나와요. 예. 근데 이거를 뭐냐면 체계적으로 완성한 거는 18세기 때야.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안정복 같은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여러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이제 실용 문제 나왔는데 여기는 별로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이걸 또 플러스 해갖고 이제 좀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이 시기 때 이제 특징을 보면 도통 동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인데 삼만정통론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자, 도통 동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라는 것은 도통이라는 것은 유학적인 어떤 정통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명천 고치기 계기해갖고 유학적 정통이 어디로 건너왔다는 거야? 동쪽. 이 동은 조선이죠. 예. 예. 갑자기 동자가 생각 안 나네. 예. 예, 동쪽. 자, 조선으로 건너왔다. 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삼한정통론과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도통 동전.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 그래서 이 도통 동전의 하이론에 입각해서 조선 성리학을 기반으로 당군 기자 정통론을 강조했다는 거. 그다음에 삼한정통론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정통론이라는 것은 이미 17세기 때부터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허목의 동사, 그다음에 홍만죽의 동국 역대 총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익이나 안정복 이렇게 해갖고 연결되는데 이때 이익이나 안정복 단계에서 정리가 된 거죠.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역사 서술 주체가 기층민으로 확대됐어요. 자, 기층민으로 확대됐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국제 질서가 도덕 관계보다는 세력 관계를 더 우선시 여긴다. 그래서 도덕 관계, 뭐 의리나 명분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통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국제 질서 이런 것보다는 국제 관계라는 것은 시민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종전에 도덕 중심의 어떤 사관을 비판하면서 자강을 강조해.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요번에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느껴지잖아요. 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건 나쁜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나쁜 거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잖아요. 지원만 해줄 뿐이지. 이건 이제 자신의 어떤 논리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스스로 힘을 키워야지만 이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익이 이익이 성공사서 보면 이익 같은 사람이 시세라는 개념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반영되거든요.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 유교적 합리사관을 탈피해서, 탈피하면서, 문헌 고증학적 방식의 대두화, 그 다음에 경학과 역사학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안정복이나 뭐 이런 사람들 18세기 때 안정복, 18세기 때는 그 19세기 때는 한치우, 이궁익 같은 사람이 역사 전문학자들이 이제 배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걸.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알아볼 게 뭐냐면 18세기 사서하고 이제 19세기 사서 좀 특징을 볼게요. 아,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 19세기 때 특징은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18, 19세기 때 사서들은 약간의 좀 차이가 보이긴 하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먼저 18세기 설명하고 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볼 때 이제 그 동사 해강이 나오는데 동사 해강보다는 이제 그 전에 동국 역대 총목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죠. 사만 정통론 관련돼서. 자, 동국 역대 총목은 1705년에 홍만준이라는 사람이 쓴 거야. 자, 이 사람은 이제 문헌 고증 방법을 이용해서 당군과 조선까지 이제 쭉 뭐냐면 썼는데 일종의 통사를 쓴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정통의 흐름을 보면 당군, 기자, 만, 통일신라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예. 그 만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 같은 경우에는 무통을 봤어. 너무 이제 정통이 이제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무통을 본 거죠. 삼국은 정통이 없는 시대로 간주했다. 아, 그래서 이런 인식들, 당군을 정통으로 보거나 그다음 삼국을 무통으로 보는 것은 후에 이제 이익이나 안정복에 영향을 줘요. 이 사서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 1711년에 만들어졌던 제작됐던 동사해강이 있어요. 네. 이 동사해강은 그 삼국과 고대의 역사를 편년체로 묶어가지고 만든 사서요. 그런데 이제 편년체지만 강목책으로 또 묶었다고 보시면. 왜냐하면 강목책도 편년체를 왜냐면 하나 일종이거든요. 원래 이 강목 자체가 이제 그 주의가 처음 만들었잖아요. 주의가 이제 자치통감 강목을 뭐냐면 자치통감을 통감 강목 형식으로 이제 변화시켜서 만드는데 그래서 강목책도 기본적으로 편년체지만 강목책 형식으로 이렇게 묶은 거야. 그때 편년체와 강목체하고 반대되는 게 아니라 편년체 일종의 강목책이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목책으로 서술됐다.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볼 게 이제 법례랑을 뒀어요. 그래서 법례라는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 책의 구성 같은 것들이나 어떤 역사 인식이 반영된 것이 법례거든요. 예. 그래서 역사책을 만들 때 이제 법례 같은 걸 둬요. 뭐 동사해석만 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법례에서 이 책을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밝힌 내용을 보면 이전 역사서의 처지와 내용이 체계적으로 비판하는데 출발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종전의 역사서의 취지와 내용을 비판하는 데서 이 책을 서술했다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서술 동기를 밝히죠. 실존적 인식을 태도를 이제 보이는데 삼국 이전의 역사는 근거 부족 이후 부기로 해놓고 공명 23년 이후에는 사실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고 해서 삭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자, 공명 2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명이 이제 거의 말년이죠. 그래갖고 그때 뭐 아마 이것 때문에 삭제된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저 잘 모르겠는데 그 나중에 이제 우왕 같은 거 있죠. 우왕. 네. 그래서 우왕이 이제 있는데 뭐 그 우왕을 데리고 와서 왕이 앉히고 세수 앉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신도의 아들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정치적 뭐냐 느낌 강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 같아서 삭제한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변 실종목을 둬서 그 당시 이제 기자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기자 동네설에 대해서 의문을 이제 보고 있죠. 기자가 과연 중국에서 왔는가? 기자 동네설. 그래서 기자
자체는 존중했어요. 기자 자체, 기자 문화 자체는. 그렇지만 기자가 과연 중국에서 맞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포기를 했다는 거. 예. 논변이라는 것은 사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7개의 사돈을 제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만, 고구려, 옥조 등의 위치와 위치와 지명을 역사 지리학적으로 고증했다. 지위와 위치를 역사 뭐냐면 역사 지리적으로 고증했다. 지위와 위치를. 네. 이게 다시 써줄게요. 제가 지금 글씨가 악필해가지고. 네. 사만,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위치하고 이제 지명 같은 것들 있죠. 이걸 역사 지리적으로 고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문헌 고증학적 연구를 이제 반영을 한 거죠. 문헌 고증학이라는 것은 청나라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검증을 하는 거야. 원래 18세기 때는 아직까지는 뭐 그 문헌 고증학 일부만 도입을 했지 완전하게 100% 도입한 건 아니에요. 19세기 때 그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건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일부 도입을 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런 문헌 고증학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 나중에 안정복이나 이동희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추가하자면 역사 체계 같은 거 있어요. 역사 체계. 자, 역사 체계는 삼국기, 신라기, 그다음 고려기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앞에서 언급한 건 삼국을 이제 무토 봤죠. 정통론에서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괴 여사 제강을 비판적으로 보완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역사 체제를 이제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보자. 선원의 이종의 동사. 앞에 동사는 책이 하나 더 있었죠. 허목의 동사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종희의 동사와 허목의 동사가 비슷비슷해. 고구려 중심이야. 그래서 종전의 어떤 주자 성리학적 역사 해석을 비판하고 양명학을 수용하면서 어떤 유교사관을 재정립했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독자적인 유교 문화가 더 우수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있고 고구려나 발해를 이제 강조했기 때문에 반도사관에서 탈피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고구려를 성진국으로 파악했고 고구려 중심 민족사를 서술했다. 발해 고구려를 후예로 인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지휘적 고찰을 통해서 기자조선의 이동서를 언급했고 신라를 후진국으로 평가했다라는 거죠. 후진국. 자, 그래서 이제 기자조선의 이동서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게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기자조선 이동서는 이제 뭐냐면 기자조선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군이 있다음에 그다음 기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누구야 위만 이렇게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자가 이제 나중에 기자조선이 그 마지막 왕이 준왕이 이만한테 쫓겨났잖아. 예. 그래서 이만이 이제 쫓겨나서 어디로 마한으로 갔죠. 마한 사만 지역으로. 그래서 기자조선이 사만으로 이동을 했잖아. 요걸 얘기해요.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중화 문화의식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신사지를 두어서 당군 아래에 기신숭배, 선신사상을 정리했고 의는 이것도 이제 기전체 형식이야. 그래서 최초로 기전체 형식을 완전하게 갖췄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기전체 같은 경우에는 기전체 요소들을 많이 도입했는데 형식적으로 100%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역사상 최초 단군 조선을 봉기넣었다.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책에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한계가 뭐냐면 기자보라고 해서 기자보는 이제 위서도 알려졌거든요. 위서. 이게 위서라는 건 후대 조작된 책이라는 거예요. 기자보라는 책을 사료 비판 없이 이용했다는 거야. 사료 비판 없이 수용했다는 거. 그래서 실증 해석이 완벽하지 못한다. 사람들 실증했다고 해도 완벽하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사원적 성격이 있다. 사원적 성격은 어떤 개별적 역사를 하나하나 역사 사실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무능 고중학 정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좀 자기의 어떤 관념을 깔고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이제 관념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뭐냐면 역사서를 편집했다, 재편집했다 그런 것들을 강조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의의를 두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고구려나 발해 같은 것들 되게 강조했잖아요. 그 고구려 중심으로 서술을 했고 그런 것들을 왜 강조했냐? 고구려 정통을 강조했던 것은 그 당시 만주 수복을 염원했기 때문에 그렇다. 만주가 예전에 우리나라 고대사 때 우리 영역이었잖아요. 여기를 이제 정복하자, 우리 회복하자 그런 인식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보죠. 이익. 자, 이익은 전문적인 어떤 역사책을 남기진 않았어요. 이익은 다만 이제 이익은 그 사도를 제시했죠. 역사를 보는 관점을 제시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하고 비슷하면 EH 카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EH 같은 역사 같은 역사 철학자들은 어떤 개별적인 역사책들을 저술하진 않잖아요. 전체적 역사를 보고 어떤 역사의 방향이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죠. 이와 비슷한 걸 제시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구체적인 역사서는 그 제시하지 역사서는 소수하지 않지만 산원을 제공해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안종복 같은 사람들이 영향을 줬어요. 예. 자, 그러면 이익의 역사관을 볼게요. 이익은 종전의 중국 중심 역사를 비판했죠. 그 민족의 주체적 자각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죠. 예. 자, 보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을 뭘로 보냐? 시세, 행불행, 시비수는 본 거야. 자, 여기 시세라는 건 뭐냐면 심이죠, 심. 그래서 이제 심을 봤다. 정확히 말하면 물질력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형세라는 거야. 물질력을 바탕으로 한 제 형세는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힘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국제질서가 운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왜 인구를 왜 보세요? 임용시험을. 물론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겠지만 일단 경제 돈 때문에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돈이 이제 되니까 보는 거지. 아무리 내가 여기에 좋다고 해도 돈이 안 되면 안 보겠죠.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인 것은 물질력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경제적이나 이런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러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뭘 강조했어요? 시비를 강조했죠. 도덕적 판단을 강조했어. 성리학적 가치관.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도덕적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세가 더 중요하더라. 그 역사책을 읽어 보니까 대개 보면 이제 하늘 그 승자가 마치 도덕적인 우위가 있는 것처럼 하늘의 명을 받는 것처럼 기술됐는데 이거는 역사가가 승자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킨 거지 실제적으로는 승자가 힘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움직였던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종전에 이제 성리학자들이 시비를 강조한 반면에 이 사람은 시세를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시세가 첫 번째고, 그래서 두 번째는 행보행, 우연적 요소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리학적 명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건 좀 약간 다른 건데 제가 이제 제 생각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연적 요소를 더 강조한 것 같아요. 역사를 볼 때.
그래서 이제 시비를 나중에 두면서 그 도덕 중심의 어떤 사관을 비판했다. 그 다음에 사마정통을 인정하면서 정통은 끝내 궁한 곳에 있다고 하여 주자식 역사서술 체제에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주자의 어떤 역사서술 체계를 뭐냐면 반은 받았고 반은 부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은 하위 자체를 이제 부정을 했어요. 이제는 하와 이를 나누는 식으로 주자가 생각했죠. 이건 뭐 중국의 정통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런데 이 세상은 하와 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 연결시켜서 보면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서양인이 만든 세계지를 보고, 아, 중국도 대지 중에 한 조각에 불과구나 라는 걸 인식한 거야. 그래서 요걸 계기로 해서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가 완전히 탈피했다. 그래서 이 세계가 하와 이로 나누는 방식을 뭐냐면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통이라는 개념은 주자를 받아들였는데, 예, 이 정통론 같은 것은 원래 이제 주자에서 이제 그 강조한 정통론 있죠. 이 정통론은 이제 주자식의 어떤 정통론인데, 이건 수용하면서도 주자가 생각한 중국 중심의 하위가는 버렸다. 그러니까 하와 이라는 개념 자체를 버린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종전에 이제 뭐 안정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이제 누구야? 그 정약용 같은 사람 있죠. 이 사람도 이제 이익의 제자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정통론과 하와 이라는 개념을 다 수용을 했어요. 다만 이제 하와 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그 기준이 다른 거죠. 예전에는 주로 그런 혈통을 강조했는데, 하와 이는 문화적 정통을 강조하죠. 문화적 역량. 그래서 문화적 역량만 있으면 청나라나 만주족이나 우리나라도 중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하와 이라는 개념을 수용을 했죠. 근데 기준만 다를 뿐이지. 근데 이 사람은 하와 이라는 개념을 폐기시키고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정통론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주자의 반만 받아들였다. 예. 정통론 끝내 궁한 곳이 있다 하면서 뭐냐면 정통론을 인정했지만 하와 이라는 개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위 차별은 부정했죠. 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동사 강목을 보죠. 안정복. 이익도 남인 출신인데, 이 안정복도 뭐냐면 남인이죠, 당연히 제자니까. 예. 그래서 이 안정복은 나중에 들었어요. 이그 말년 제자야. 이 사람은 좀 약간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악목을 키운 다음에 그 이익 밑에 들어가서 이제 뭐냐면 배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자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흐르면 나온다겠죠. 성호 좌파하고 성호 우파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성호 좌파는 이제 서양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호의적이고, 그 다음에 서양의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대표적인 사람은 정영훈 같은 사람이 있고, 성호 우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헌 고증학적 방법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서양의 기술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자,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서양의 어떤 사상이나 종교는 거부하죠. 천주교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적 명분론을 또 투영을 해서 사만정통론을 강조해요. 네. 그래서 약간의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성악 우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안정복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안정복은 두 가지 책을 썼죠. 네. 뭐냐면 이제 그 동사 강목과 그다음 열조 통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알려지지 않는데 동사 강목 유명하고, 자, 열조 통기는 이제 뭐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조선시대 역사서술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제 근현대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동사 강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문적인 통사다. 그래서 이 동사 강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동사 강목이. 그래서 이제 이 동사 강목을 중심으로 이제 좀 설명할게요. 이게 10년도 기출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17년도인가요? 네, 두 번 나왔잖아. 예, 그래갖고 93년도에도 언급됐고.
자, 동사강목을 이제 보면 이게 최초의 전문적 역사서예요. 기존에도 역사서가 있었긴 했지만 경사일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악하고 좀 분리돼서 쓴 게 아니라 경악하고 연결시켰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악과 이제 좀 분리돼서 역사서를 썼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최초의 역사가다 이렇게 평가해요. 이 사람이야말로 최초의 전문적인 역사가다 이렇게 보죠. 예전에 이제 경악만 연구했던 사람들이 역사를 같이 쓴 게 아니라 역사만 이제 파가지고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동사강목을 쓰기 위해서 20년 동안 문헌 고증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실증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이제 이 동사강목을 처음 쓸 때 의도가 뭐냐면 처음에 집안에 보관해서 가문의 역사 교육을 위해서 서술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대장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널리 보급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정조가 나중에 우연히 동사강목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잘 된 거야. 그래서 정조에 의해서 국가 사서도 편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 후기 때 뭐냐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거든요. 예,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종전에 이제 살인계통의 역사서술을 집대성한 통사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할 때 아까 20년 동안의 문헌 고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서를 이제 뭐냐면 연구하고 비교하면서 참조해서 서술했어요.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대적 세계관과 도덕적 사관을 또 유지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개서 원칙을 지켰다. 개서하고 이제 개서주의, 직서주의 얘기를 했죠. 성리학적인 어떤 명분에 따라서 명칭이 어긋날 경우에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명칭들이 이걸 성리학적 명분으로 고치자는 것이 개서고요. 직선한 것은 이제 그대로 성리학적 명분에 어긋나더라도 그 당시의 용어를 그대로 쓰자는 게 직서죠. 예. 근데 개서 원칙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거서관, 차창우, 마리간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라 뭐뭐왕, 뭐뭐왕, 뭐뭐왕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충성과 어떤 절의를 강조하면서 예국 항쟁을 강조하는 충성, 절의 이런 것들은 남인계의 어떤 사세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중화 의식, 그러니까 조선중화주의죠. 조선중화주의를 보인다. 동의문화권을 강조했어요.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의 사만정통을 수용했는데 그 뒤에 있으니까 이걸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동사강목 내용 볼게요. 자, 남인의 역사인식을 계승했다. 그래서 역사평가 기준을 대의명분, 절의, 예국항쟁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사대적 세계관과 명분관 이런 것들 인정했고 사만정통론 수용했죠. 이건 누가 주장한 거야? 이익이 처음에 주장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만정통론을 수용했다. 이거 외워두셔야죠. 예전 기출문제 나왔어요. 당군, 기자만, 삼국, 신라, 고려까지 고조선과 고려인은 우리나라 독자적인 정통론을 세우는데 이게 약간 잘못된 게 이제 뭐냐면 삼국은 빼야죠. 삼국. 요거는 빼세요. 무통 처리했어. 그래서 삼국은 무통 처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군, 기자, 만, 이거 사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신라, 여기 신라는 통일신라야. 보죠. 그렇게 봤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무통을 이제 수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주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역사 서술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늘에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죠. 근데 막 혼란 시대 같은 경우에 태양이 여러 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무통처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정통이 없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삼국도 너무 정통성이 비등하니까 아예 어느 것을 더 정통을 주시는 처리할 수 없으니까 삼국은 무통을 처리한 거야. 이 주제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기 눈여볼 게 뭐 당구는 우리나라의 어떤 서양적인 어떤 정통성을 갖고 있죠. 기자는 중국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있고, 여기 위만이 빠졌죠. 근데 여기 주역은 위만의 역사적 실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역사 실체를 인정하지만 위만에는 정통이 없다는 거죠. 왜 정통이 없겠어요? 찬탈했잖아. 네. 그 때문에 제거되고, 그래서 기자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이 사만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줘. 기자조선 이동 연결시켜 서 그래서 사만의 대표적인 국가가 뭐야? 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사만정통론이라고 해요. 사만정통론. 그리고 나서 삼국을 무통일가 건너뛰고 통일신라 고려 이렇게 이제 정통이 이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만정통론을 수용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사만정통론은 후에도 구한말 때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대한제국 할 때 그 한을 썼던 이유도 분명을 이거 다 사만정통론과 연결됐어요. 이건 뒤에 좀 설명을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소중화 의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조선중화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문화의 시작과 절연을 대표한 동일 문화를 받고 공국기년을 사용했다. 우리 그 기년을 사용한 거야. 그래서 뭐 옹전 몇 년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라 뭐 지증아 몇 년 이런 식으로 반청적인 반도사관이다. 자, 이런 것들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앞에서는 이제 좀 약간 자주적인 사관 같은 경우에는 반도사관이 아니라 약간 이제 만주나 이런 것들 중시 여기고, 왜냐면 만주가 고구려 중심의 역사니까 거기 만주를 이제 고구려 땅을 예전에 수복하자 이런 것들 자주적인 의미로 수용하는데, 그 당시 18세기 때는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청나라가 무슨 책을 썼냐면 만주 원료구라는 책을 썼어요. 이 만주 원료구. 만주 원료구가 뭐냐면 만주족의 역사를 밝히는 거야. 예전에 이제 그 청나라가 탄생 이전부터 이제 만주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만주족, 여진족 같은 그런 것들의 어떤 기운들 쭉 자기 조상의 역사를 정리했는데, 그 만주 원료구에 뭐가 나오냐면 신라의 왕이, 신라의 왕족이 여기 뭐냐면 그 여진족이죠. 그 당시 여진족한테 가서 여진족의 추장이 된 후에 그 후손이 뭐냐면 금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 말은 이제 뭐냐면 우리 민족하고 그 다음에 여진족은 같은 뿌리가 같은 민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이제 그 조선시대 이제 사대부 입장 때는 마음에 안 들죠. 속으로는 이제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만주족 그런 놈들. 근데 자기하고 만주족이 똑같다는 건 도저히 이제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니까 이제 만주 수복을 만주를 강조할 경우에는 이게 곧바로 여진족하고 나하고는 동일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자. 방증.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식을 피하고자, 이런 플레이를 피하고자 뭘 이제 내세웠냐면 우리는 만주와 상관없다. 너는 여진족과 상관없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한반도 안에서만 성장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18세기 때 반도사관이라는 뜻은 자주적인 뜻이야. 자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의 사대적 의미가 아닌 18세기 때 이 남인계통, 근기 남인계통들이 주장하는 반도사관들은 뭐냐면 자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약용에도 보여. 정약용의 역사 인식에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더 나가서 이제 그 뭐냐면 고조선의 중심지도 당연히 이제 요령이 아니라 어디 저 평양 대동강 중심이겠죠. 반도사관에 따르면.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좀 한계가 뭐냐면 발해를 외기로 처지했어.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만주 원료구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그 반발 작용으로 발해가 상당수가 이제 그 구성원들이 말갈족이냐, 그 뒤에 이제 여진 만주족 관련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제시켰고요. 다만 이제 왜 이게 외기를 집어넣냐 기록을 했냐면 우리 영토를 배경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외기를 선수한 거야. 우리 영토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국사에서 뭐냐면 제외시켰던 거야.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리고 이제 반도사관에 따라서 이제 민족 생활권을 반도 이남으로 제한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밀한 문헌 고증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고2래 가지고 이제 그 고찰에서 이상한 점을 고찰한다 해서 133개 항목을 설정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는데, 여기 이제 동사 강목에 뭐냐면 그 구성을 좀 이따 설명할게요. 예. 자, 의는 역사학을 전문적 학문의 수준으로 상승시켜 최초의 전문적인 사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에 나왔던 것이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10년도 기출. 10년도 기출이 예전에 이게 완전히 이게 뭐랄까 우리가 보는 기본수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나왔던 동사 과목 구성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책은 이제 이 내용은 그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 권으로 구성된 건데 상권 학원으로 구성됐거든요. 그래서 상권은 이제 정근대사 역사가 인식들과 학원은 근현대사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이제 상권이 간혹가다 나와요. 이게 상권이. 그래서 이제 요 책을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일단 예전에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동사 강목은 구성을 보면요. 동사 강목은 구성을 보면 기전체로 구성돼 있죠. 기전체.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기전체는 편년체의 한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대를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하되 기전체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조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 보통 이제 수권, 그 앞에 있는 수권과 그다음 본문 이렇게 해서 있고 부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권이 20권으로 구성됐고 아니 17권 구성됐고 부록이 이제 뭐냐면 2권으로 구성됐어. 이거. 그래서 총 20권으로 구성되는데 여기 보면 수권을 보면 그러니까 수권이라는 것은 그 건두의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머리 숫자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책을 쓸 때 내가 왜 이 책을 썼고 구성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 수권에서는 이익의 서문, 자기 스승이었던 이익의 서문을 쓰고 그 다음에 18조 법례가 있어요. 법례. 네. 이 법례가 되게 중요하죠. 이 법례가. 그 다음에 전수도, 그 다음에 각종 역사 지도, 그래서 간직도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기 전에 그 책의 방향이나 어떤 구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스폰에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게 보면 법례라는 건데 법례는 이제 책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앞으로 내가 책을 어떻게 이제 편찬하는가 의도를 이제 밝힌 거예요. 구성이나 의도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법례에서 뭘 강조하냐? 이 책은 주제 강목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죠. 강목법. 그래서 이제 기준하면서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어떤 그걸 다르다고 이제 평가하면서 뭐 세년이나 영호, 개원 등등을 어떻게 내가 이제 표시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항목들은 이제 기본적 주제 강목법을 이제 바탕으로 했지만 이런 것들은 좀 달리 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한 것처럼 중국과 우리나라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런 걸 포기할 때 중국식으로 포기한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포기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제의 강목법을 받아들였지만 100% 받아들인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역사의 특징에
맞춰서.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잡내라는 게 있어요. 잡내. 이 법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이 나왔고, 그래서 잡내라는 것은 왜 뒀냐 하냐면, 사실고증과 사돈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주자의 강목과 의뢰에 왜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는 거야. 예. 그래서 주제의 강목법을 관련돼서 의뢰와 강목과 의뢰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점을 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밝히는데, 사실고증이나 사건 관련된 문제를 할 때 주제와 다르게 이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차이가 있는가, 주제의 강목법과 왜 차이가 있는가, 이걸 다뤘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그 앞에 있는 임상덕이라는 사람의 동사 해관의 법내 형식을 중용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전수도, 지도, 간직도 이렇게 있고, 요거 외에도 지도, 간직도 이런 것들을 구성돼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구성돼 있죠. 본문은 이제 앞에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본문들은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앞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부록이 있어. 부록. 마지막 부록 두 권이 있죠. 부록. 부록에서는 이제 어, 내용 중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고의나 지휘고가 있어요. 두 권으로 구성됐다고 했죠. 예. 고의는 고차에서 이제 보니까 이상한 걸 고차에서 적어놓은 거야. 예, 고의는. 그래서 정사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고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고의에서 그 단군조선, 기자조선, 고구려에 대한 많은 관심을 풀어있고, 개설 변증에서 정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개설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고 뭐 신기한 거 있죠. 예전에 상고사나 고대사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냐면 정사에 잘 기록되지 않은 개설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다. 그걸 고쳐서 이상한 걸 밝혔다.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다음 진해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상고사에서 보이는 그 여러 국가의 강이나 상, 위치 같은 걸 43개 항목을 고증한 거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고의나 지휘고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듯이, 그 앞에서 전수도, 지도, 뭐 간직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것들은 문헌 고증학적 방법을 통해서 사용한 거죠.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방강역도를 볼게요. 아방강역도. 이 아방강역도는 19년 기출문제에 나왔죠. 그리고 그 10년도 기출문제도 잠깐 오답 처지해 갖고 나왔어. 언급되는 부분이야. 자, 이 정형외 아방강역도 제가 앞에 이제 좀 설명을 했죠. 그 정형할 때. 그럼 여기 보면, 요거 보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1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71번이에요. 자, 아방과학교는 이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 기준을 이용후생과 부국강면에 뒀고, 이익의 시세에 보다 가학적 기준을 부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사만종통론을 문헌고증학적 입장에서 부정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특이하게 이제 사만종통론을 부정했다는 게 특징이죠.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이제 이 사람은 또 하해와 이해 개념을 강조했어요. 이 사람은 하해관을 수용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라는 개념은 그 앞에서 그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문화적 역량을 강조했다는 거, 기준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자체는 하와 이를 아예 부정했는데, 이 사람은 하와 이라는 개념을 수용했고 문화적 역량을 기준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한강을 중심으로 북의 삼조선과 남의 사만이 독자적인 역사에 전개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 중심사가
이거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네. 그다음 반에서 연구도 이제 진전을 펼쳤다.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아방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함족에 대한 여기에서 좀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예. 앞에 이원적인 역사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좀 부연을 하면 대개 이제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방적 역사인식을 어떻게 나누냐면 예맥적, 그다음 부역, 고구역,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방적 역사인식은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남방 있죠. 기자, 그 다음에 백제, 신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자 한족으로 구성됐죠. 이게 한족. 요때 한족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한나라 한자가 아니라 예매 쪽 밑에 이제 한이 있었죠. 대한민국 할 때 한. 예, 요거와 관련된 거야. 대한민국 한은 이렇게 쓰나? 아니 안 써봐갖고 예, 요 한족을 얘기한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어디에 입장을 두냐? 여기에 초점을 둬요. 이 한족의 역사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북방계 역사보다는 여기 특히 한족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반도적 어떤 입장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적 입장을 더 뭐냐면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파악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백제의 첫 도읍지가 서울이다. 서울 부근에 백제의 첫 도읍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물론 이제 완벽하게 이제 뭐냐면 파악하지 못했어. 그 성남에 있는 이수상성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좀 거리가 먼데 하여튼 근접해서 맞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의 중심지가 백두산 동쪽이라는 걸 보여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역사적 의의가 있잖아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10년도 기출문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한강을 기준으로 지리학적 개념을 바탕해서 이원적으로 파악했죠. 이것도 같이 외워두세요. 아방강을 공부할 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18세기 역사의 주요 사설을 봤고요. 좀 쉬었다가 19세기 역사 사설 이제 볼게요. 이걸